오늘은 좀 솔직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서 거울 앞에 서는 순간, 그 순간이 요즘 어떠세요? 예전엔 거울 앞에 서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울이 살짝 두려워진 분 계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50대 중반 어느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세수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거울을 봤는데 뭔가 낯선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내 얼굴인데 내 얼굴 같지가 않았어요. 이마에 선이 생겼어요. 그냥 선이 아니라 깊게 파인 골이요. 예전엔 웃을 때 눈가에 살짝 보이던 잔주름이 이제는 아무 표정도 안 지어도 선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코 옆에서 입꼬리 아래까지 이어지는 선. 그게 어찌나 깊던지 손가락으로 당겨도 놓으면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 닥터 김 선생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 자체가 슬프다는 것보다 묘하게 억울한 느낌이었달까요? 어제까지는 분명히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제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 이미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주름이 생기는 건 나이 탓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많은 분들이 그냥 체념하고 사세요. 그런데 제가 20년 넘게 어르신들을 만나오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같은 나이인데도 피부 상태가 전혀 다른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75 동갑인 두 분이 같은 날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한 분은 피부가 얇아지긴 했지만 주름이 얕고 얼굴에 윤기가 돌았어요. 다른 한 분은 주름이 깊고 피부가 바싹 말라서 종이처럼 얇아진 상태였고요. 생년월일이 같은데 피부 나이는 10살도 더 차이나 보였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타고난 유전자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두 분께 여쭤보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한 분은 꾸준히 피부를 챙기셨고 한 분은 관리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비싸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부엌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잠깐 왜 주름이 생기는지 그 원리를 먼저 아셔야 해요. 원리를 알아야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피부 속에는 수분을 꽉 잡아주는 성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히알루론산이라는 건데요. 이게 물 분자를 끌어안고 피부를 팽팽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0대 때는 이게 가득 차 있어서 볼을 꼬집어도 금방 올라오고 크게 웃어도 주름이 금세 사라졌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히알루론산이 줄어들어요. 40대부터 서서히 줄더니 50대, 60대가 되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수분을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피부가 쪼그라들고 접히고 그 접힌 자국이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름입니다. 게다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단백질도 있는데요. 이게 피부의 탄력을 담당해요. 젊을 때는 이 탄력 섬유가 촘촘하게 짜여 있어서 피부를 지지해줘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것도 점점 끊어지고 느슨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늘어지는 것처럼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새 스펀지는 물을 가득 머금고 있어서 통통하고 탄탄하죠. 그런데 오래 쓴 스펀지는 물도 빠지고 탄력도 없어서 쪼그라들잖아요. 우리 피부가 딱 그 오래된 스펀지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가지예요. 첫째, 빠져나간 수분을 겉에서 보충해 주는 것. 둘째, 안에서부터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방법으로 비싼 화장품을 택하세요. 백화점 1층에서 샘플 발라보고 촉촉한 느낌에 홀려서 15만 원, 20만 원짜리 크림을 사오시는 거죠. 한 달 정성스럽게 바르다가 거울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지갑만 얇아진 채로. 그런데 말이에요. 그 20만 원짜리 크림의 핵심 성분이 뭔지 아세요? 보습 성분이에요.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에 붙잡아 두는 성분, 그리고 피부 탄력을 잡아주는 단백질 성분, 이 두 가지가 주인공입니다. 그 두 가지를 자연에서 가장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꿀과 달걀 흰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 딱 이 두 가지예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더하면 완성입니다. 일단 왜 꿀이고 왜 달걀 흰자인지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가셔야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꿀 이야기입니다. 꿀을 단순히 달콤한 식품으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꿀은 수천 년 전부터 피부 치료에 사용되어 온 천연 재료입니다. 고대 이집트 의학서에도 꿀을 피부에 바르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꿀이 피부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꿀에는 흡수성이라는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끌어당겨서 자기한테 붙잡아 두는 성질이에요. 피부에 꿀을 바르면 꿀이 주변 습기를 흡수해서 피부층에 수분을 채워줍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가뭄에 논이 쩍쩍 갈라져 있을 때 물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굳었던 흙이 부드러워지고 갈라진 틈이 메워지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수분이 차오르면 쪼그라들어 있던 피부 세포들이 통통해지면서 주름이 얕아지는 겁니다. 거기다 꿀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인데요. 이게 피부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줘요. 활성산소는 피부 노화를 가속시키는 주범인데 꿀이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꿀에 들어있는 효소들이 피부 표면의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줘요. 각질이 쌓이면 피부가 칙칙하고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꿀이 이 각질을 자연스럽게 정리해주면서 피부결이 고와지는 효과가 납니다. 실제로 의학 저널에서도 꿀의 보습 효과를 인정하고 있어요.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하고 피부 수분 손실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하느냐? 꿀팩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세수를 하신 다음에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지 마세요. 촉촉하게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꿀을 펴바르셔야 해요. 왜냐하면 꿀의 흡습 성질이 피부에 남아있는 그 수분까지 함께 붙잡아 주거든요. 꿀은 손가락 한마디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양볼, 이마, 턱을 중심으로 고르게 펴바르시고요. 눈 바로 아래는 피부가 특히 얇은 곳이니까 절대 문지르지 마시고 약지 손가락으로 살살 톡톡 두드리듯이만 바르세요. 그리고 15분에서 20분을 그냥 두세요. 그 사이에 텔레비전 보셔도 되고 제 유튜브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내시면 끝이에요. 절대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이걸 일주일에 3번 하시면 됩니다. 딱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반드시 천연꿀을 쓰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꿀 중에는 물엿이 섞인 게 있거든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꿀이 담긴 병을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내용물이 아주 천천히 흘러내리면 진짜 꿀이고 물처럼 빨리 흐르면 의심해 보셔야 해요. 성분표에 꿀 함량이 100%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자, 이번엔 달걀 흰자 이야기입니다. 달걀은 매일 드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그 달걀의 흰자 부분이 피부에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달걀 흰자에는 단백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 중에서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피부에 바르면 마르면서 피부를 팽팽하게 조여주는 역할을 해요. 빳빳하게 풀을 먹인 셔츠처럼 피부를 탄탄하게 잡아주는 거죠. 처진 부분이 올라오고 깊게 패인 주름이 얕아지는 느낌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 달걀 흰자에는 리소자임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항균 작용을 해서 피부 트러블을 예방해 줍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얼굴에 뾰루지가 나거나 붉어지는 증상이 생기시는 분들 계신데 달걀 흰자가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돼요. 또 달걀 흰자의 단백질은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해줘요. 물론 바른다고 해서 콜라겐이 피부 속 깊이 스며드는 건 아니에요. 그건 과장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피부 표면에서의 수렴 효과, 그러니까 피부를 조여서 탄력을 주는 효과는 확실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달걀 하나를 깨서 흰자만 따로 그릇에 받으세요. 노른자는 버리지 마시고 요리에 쓰시면 됩니다. 손님의 달걀 프라이 해드리셔도 되고 국에 풀어 드셔도 되죠. 흰자를 젓가락이나 포크로 저어서 거품이 살짝 생길 때까지 풀어주세요. 아주 많이 휘저을 필요는 없고 가볍게 풀린 상태면 충분합니다. 그걸 손가락이나 화장솜으로 얼굴에 얇게 한 겹 펴바르세요. 그리고 10분에서 15분 기다리세요. 마르면서 얼굴이 좀 당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흰자의 단백질이 피부를 수렴하는 증거예요. 다 마른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제가 특별히 권해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혼합하는 겁니다. 꿀 한 숟가락에 달걀 흰자 하나를 넣고 잘 섞으세요. 걸쭉한 반죽처럼 만들어지면 됩니다. 꿀이 수분을 잡아주고 달걀 흰자가 피부를 탄탄하게 조여주니까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시너지가 납니다. 수분은 채워주면서 동시에 탄력도 잡아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부엌 보약이라고 부릅니다. 냉장고에 항상 있는 평범한 재료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세요. 혼합팩은 일주일에 2번을 기준으로 하세요. 예를 들어 화요일 저녁이랑 금요일 저녁처럼 날을 정해두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15분에서 20분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헹구시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처음 하시기 전에 팔 안쪽에 조금 발라보시고 20분 정도 지켜보세요. 드물게 꿀이나 달걀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상이 없으시면 그때 얼굴에 쓰세요. 이건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빠뜨리면 이 모든 게 반쪽짜리가 됩니다. 3번째 방법이 있거든요. 화분에 꽃이 시들시들할 때 어떻게 하세요? 잎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진짜로 꽃이 살아나려면 뿌리에 물을 줘야 합니다. 뿌리에 수분이 충분해야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잎까지 싱싱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피부도 똑같습니다. 겉에 꿀을 바르고 달걀 흰자를 바르는 것, 이게 잎에 분무기 뿌리는 거예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안에서 물이 부족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피부는 몸속 수분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거든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물을 제대로 드시는 분이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하루에 물 얼마나 드시냐고 여쭤보면 놀랄 때가 많아요. 밥 먹을 때 국이랑 같이 조금, 약 먹을 때 한 모금. 이게 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이유를 여쭤봐요. 물 마시면 화장실을 자꾸 가야 하니까. 특히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저녁부터는 아예 안 드신다는 분들도 계세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 꼭 말씀드려야 해요. 나이가 들면 몸속 수분 비율 자체가 줄어들어요. 젊을 때는 몸의 60% 정도가 수분이었는데 나이가 들면 50% 초반으로 낮아집니다. 몸 전체가 조금씩 마르는 거예요. 거기다 나이가 들면 갈증 감각이 둔해져요. 실제로는 몸이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데 목이 안 마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목이 안 마르니까 물을 안 드시고 안 드시니까 피부는 점점 건조해져요. 피부과학 연구에서는 피부의 수분 함량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주름이 급격히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 임계점을 넘지 않으려면 안에서 꾸준히 수분을 채워줘야 해요.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이걸 목표로 하세요. 한꺼번에 벌컥벌컥 드시면 안 돼요. 신장에 부담이 가고 금방 화장실을 찾게 됩니다. 대신 하루 동안 나눠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물 1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8시간 가까이 수분을 보충받지 못한 채 있었잖아요. 아침 공복 물 1잔이 그 밤새 마른 몸을 깨워주는 겁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피부에 영양이 전달되는 효율도 올라가요. 그 다음 식사 30분 전에 반 잔씩, 식사 사이사이에 한 잔씩 드세요. 저녁은 주무시기 2시간 전까지만 드시면 야간 화장실 걱정을 많이 줄이실 수 있어요. 이 시간대에만 드시면 몸이 충분히 처리할 시간이 생기거든요. 차도 좋습니다. 카페인이 없는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둥글레차 같은 건 수분 보충에 도움이 돼요. 다만 커피나 진한 녹차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갈 수 있으니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최선옥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세요. 올해 68이신데 처음 오셨을 때 얼굴이 정말 거칠었어요. 화장을 해도 파운데이션이 주름 사이에 끼어서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말씀을 나눠보니까 하루에 물을 거의 한 잔도 안 드신다는 거예요. 국으로 때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국은 염분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배출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순수한 물을 드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3가지를 함께 시작해 보시라고 했어요. 꿀팩, 달걀 흰자와 꿀 혼합팩, 그리고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 석 달 뒤에 오셨는데 표정이 다르셨어요. 처음엔 별로 안 달라진 것 같다고 하시더니 주변에서 먼저 알아봤다고 하셨어요. 친한 친구분이 야, 너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뭐 맞았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뭘 맞긴요? 꿀이랑 달걀이죠 하면서 크게 웃으셨어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꿀팩을 일주일에 3번. 세수 후 촉촉한 상태에서 꿀을 고르게 바르고 15분에서 20분 후 미지근한 물로 헹구세요. 두 번째, 꿀과 달걀 흰자를 혼합한 팩을 일주일에 2번. 두 재료를 잘 섞어서 얼굴에 바르고 15분에서 20분 후 씻어내세요. 세 번째,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아침 공복 1잔을 시작으로 식사 사이사이에 나눠서 천천히 드세요. 이 3가지가 전부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피부과에서 레이저 한 번이면 30만 원에서 50만 원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몇 달마다 반복하셔야 하니까 1년이면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꿀 한 병과 달걀 한 판이면 몇 달을 쓸 수 있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게 특별히 좋은 이유가 또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피부가 예민해서 화학 성분이든 화장품에 반응이 올 수 있거든요. 꿀과 달걀 흰자는 자연 그대로의 재료라 피부 자극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비싼 화장품을 사시면 아까워서 조금씩 바르게 되죠. 효과가 나려면 충분히 발라야 하는데 아끼다 보니 효과가 반으로 줄어요. 반면에 꿀은 부담이 없으니까 넉넉하게 바르실 수 있고 꾸준히 하시게 됩니다. 피부 관리는 한 번에 엄청난 양을 쓰는 것보다 매번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 방법은 하루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기적의 램프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2주 정도는 큰 변화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뭔가 다른데 하는 순간이 분명 옵니다. 2달이 지나면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기 시작해요. 지금 여러분이 70대이셔도 80대이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달려오셨잖아요.
정작 본인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나한테 이런 걸 해도 되나 싶으실 수도 있고요.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쓰셔도 됩니다. 거울을 볼 때 나도 아직 괜찮다고 느끼는 것. 그 느낌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고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용기가 되고 삶이 더 즐거워지는 이유가 됩니다. 그게 단순히 주름이 줄어드는 것 이상의 의미예요. 오늘 저녁 부엌으로 가세요. 꿀 한 숟가락, 달걀 하나.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피부 고민 있는 주변 분께 공유해 주시면 그분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피부 고민이나 변화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고 답해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으시는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